공돈 7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돈 7강 수업은 3학년 1학기 첫 단원 제곱근에 대한 단원이 되겠습니다. 즉, 이 단원은 우리가 수체계에서 무리수 체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넘어온 첫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곱근이 뭔지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루트라는 거, 루트. 즉, 루트와 제곱근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루트라는 것은 제곱근에 대한 영어적 표현, 제곱근이라는 것은 루트에 대한 한자적 표현,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곱근이 뭐고 루트가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건 아주 멍청한 질문이 되어버리겠죠. 제곱근이 뭐야, 루트가 뭐야 라는 것은 뭐야, 엄마가 뭐고 마더가 뭐야 라고 물어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곱근과 루트는 같은 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곱근이 뭐냐? 제곱근의 수학적 표현은 이런 거예요. x제곱이 a일 때, x의 값은 a의 제곱근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무슨 말이야? 제곱해서 a가 되는 x의 값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곱해서 a가 되는 x의 값, 이것을 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x의 제곱은 4라고 했을 때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4가 되는 x의 값. 그럼 그 x의 값은 뭐가 있어요? 제곱해서 4가 되는 건 2가 있을 것이고 2 곱하기 2는 4니까요. 물론 마이너스도 있겠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가 되잖아요. 즉 x의 값은 2 또는 마이너스 2다 라고 얘기하고, 얘를 우리가 따로따로 표현하기에 불편하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제곱근이 뭔지? 다시 한번, 제곱근은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값을 우리는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적 개념을 이제는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x제곱은 a일 때 x는 a의 제곱근이다, x의 값은 a의 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곱근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x제곱은 1이다 그러면 x는 뭐가 될까요? x는 제곱해서 1이 되는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바로 얘기합시다 이제. 그 다음 x제곱은 9라고 하면 x는 뭐가 될까요? 제곱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바로 나올 수 있겠지. 하나만 더 해봅시다. x제곱은 16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x는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x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된다? 제곱근이다. 이것을 다 우리는 제곱근이다 라고 합니다. 뭐에 대한 제곱근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2는 4에 대한 제곱근이 2라는 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1은 1에 대한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은 9에 대한 제곱근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에 16에 대한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4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곱근이라고 하고, 그럼 선생님 루트는 언제 사용되나요? 이렇게 되겠지. 이런 거죠. x제곱은 2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를 여러분이 현재 체계성에서는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자연수나 정수 안에서 찾을 수가 없다고요. 그랬을 때 2의 제곱근을 우리가 자연수나 정수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얘를 뭘로? 루트라는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자라는 거예요. 이 루트이라는 것은 뭐다? 제곱근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x제곱이 5라고 했을 때 제곱돼서 5가 되는 수가 없으므로 그것을 우리가 뭘로? 루트로 표현하자. 즉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라고 표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왜 그렇게 써요? 당연히 플러스 루트 5 플러스 루트 5를 했을 때 5가 나온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를 했을 때
5가 나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정리해야 될 내용은 뭐가 돼? 아하, 우리가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무조건 얘를 뭘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갖는구나 라는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수의 제곱근, 그럼 여러분들은 아하,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것을 갖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x제곱이 7일 때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나타내시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x제곱은 10일 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거밖에 없나요? 분수는 어떻게 되고 소수는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x제곱이 2분의 1이다 그러면 x제곱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물론 유리하라는 걸 거쳐요. 그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일단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소수도 마찬가지.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x제곱이 4분의 1일 때 4분의 1의 제곱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x는 뭐가 돼요?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제곱해서 4분의 1 되는 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4분의 1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다 얘기할 수 있겠죠? 소수는 마찬가지입니다. 소수도 x제곱이 0.1이다 라고 했을 때 x는 즉 0.1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1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뭐 마찬가지로 x제곱이 0.01이다라고 합시다. 0.01 제곱해서 0.01 되는 뭐 있어요? 0.1 있죠. 0.1 곱하기 0.1 하면 0.01이 되잖아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특징 적인 거 하나 발견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뭐 4의 제곱근, 1의 제곱근, 5의 제곱근, 7의 제곱근, 2분의 1의 제곱근, 0.1의 제곱근 하는데 어떤 수를 쓰지 않았어요? 음수를 쓰지 않았잖아요. 왜 음수를 쓰지 않았을까요? 음수의 제곱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마이너스 4를 생각해 볼까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수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야 똑같은 수를 제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항상 플러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2 곱하기 2를 해도 플러스가 나와버린다고요. 어떤 수를 곱해도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곱을 한다고 했을 때. 따라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곱근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일단 여러분들은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은 아하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가져가는구나 라고 기억하자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왜 이 의미가 표현되고 왜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제곱근에 대한 표현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까 제가 제곱근과 루트는 같은 용어예요 했는데 여기 더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근호라고도 해요. 근호. 이 말들이 다 똑같은 말들인 겁니다. 다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어떤 수의 제곱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들어간다라고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는데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x 요거 이제 표현들을 이제 편하게 합시다. 2의 제곱근을 할게요. 2의 제곱근 하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4의 제곱근 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라고 했잖아요. 왜 얘는 루트가 붙고 얘는 루트가 안 붙는다 그랬어요? 얘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가 정수적 개념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루트 쓰지 않습니다 라고 했고, 얘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가
무슨 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수인지 알 수 없으므로 우리가 루트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자라고 제가 얘기했죠. 그런데 사실은 4도 원래는 4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라는 걸 붙였어요. 왜 4가 2가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마찬가지로 4의 제곱근 하면 4의 제곱근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돼요. 알겠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되는데 4를 잘 보았더니 4는 뭐예요? 2의 제곱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이라는 거예요. 4는 맞죠? 그러면 항상 제곱은 어떤 수의 제곱은 루트 안에 있을 때 그 제곱이 되는 이 수는요 루트를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루트를 벗겨낼 수 있다 혹은 루트를 빠져나간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루트를 빠져나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잖아요. 아니 루트하고 사실 남아있는 1인데 루트 1은 다 1이거든요. 1이니까 얘를 쓰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써주는 겁니다. 즉 루트가 있는데 루트를 어떻게 제곱에 의해서 빠져나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 가정을 생략하고 우리가 바로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 가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에 대한 표현, 즉 근호를 사용했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2의 제곱근 하면 근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 근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으니까 그 값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호라는 것을 사용해서 혹은 루트라는 것을 사용해서 나타냈다라는 거고 4의 제곱근을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얘기하는 것, 즉 근호가 없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런 가정에 의해서 루트 밖을 빠져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루트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차이만 하시면 제곱근에 대한 표현은 다 이해하신 겁니다. 근데 이 근호라는 표현은 별로 쓰질 않잖아요. 맞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앞으로 쓰게 될 표현은 루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뭐가 출제되겠어요? 말장난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무조건 출제가 돼요. 여러분들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출제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어떤 말장난의 문제들이 출제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통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이거예요. 다음 중 옳은 것, 틀린 것을 찾아라.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건데 그런 거예요. 4의 제곱근은 2이다. 보세요. 제곱근 4는 2이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4의 제곱근은 2이다. 맞나요? 틀립니다. 그죠? 왜? 4의 제곱근은 2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2입니다. 아니면 2 또는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야겠죠. 그런데 제곱근 4는 2이다 라는 건 맞습니다. 얘는 맞아요. 왜 맞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곱근은 다른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곱근은 다른 말로 루트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루트 4는 2이다. 맞잖아요. 루트 4. 4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2의 제곱. 즉 루트 4는 2의 제곱이므로 맞죠? 2가 루트 밖을 빠져나오니까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트 4는 2다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제곱근 4는 2이다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하게 헷갈려요. 루트 4라고 하면요. 제가 루트 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루트 4 이렇게 써요. 얘는 2가 되지. 네, 2가 돼 선생님. 그럼 이렇게 넘어가는데 제곱근 4 이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선생님,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고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붙여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수학적 과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는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는 경우는 뭐뭐의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 한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을 붙일 필요가 없고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이는 게 아니라 뭐까지 생각해야 돼? 루트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말장난에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또 이렇게 말장난을 친다고요. 하나 더 말장난을 치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 16의 제곱근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루트 16의 제곱근 이렇게 말하고 여기다가 제곱근은
4이다 라고 나와요. 얘가 맞는지 틀린지 한번 봅시다. 얘가 맞는지 틀린지 봅시다. 선생님 루트 16 이제 조금 눈치채셔야 돼. 여러분들 루트 16이잖아. 16은 뭐의 제곱? 16은 뭐의 제곱이야? 4의 제곱. 아하, 그럼 여러분 이제 알잖아. 뭐? 아, 제곱이 되면 이 4라는 수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그 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어. 즉 얘가 뭐가 돼? 루트 16은 뭐가 돼야 돼? 4가 되겠지. 4. 결국은 루트 16은 4와 같으므로 얘는 뭘 물어본 거야? 4의 제곱근을 물어본 거지. 4의 제곱근. 그죠? 4의 제곱근이니까 당연히 뭐가 돼야 돼요? 아하, 4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2이다 라고 되죠. 맞죠? 따라서 얘는 틀렸다가 되는 겁니다. 이런 말장난에 속으시면 안 되고, 이런 말장난과 관련된 게 쉬운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않도록 준비하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얘 제곱근을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라 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다음에 제곱근 4는 루트 4다. 알았습니까? 제곱근 4는 루트 4다. 제곱근 5는 루트 5다. 제곱근 10은 루트 10이다. 제곱근 16은 뭐가 돼요? 제곱근 16은 루트 16인 겁니다. 루트 16이니까 뭐가 돼요? 4이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않으시면 충분히 1번 문제 맞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뭐가 있냐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있어요. 제곱근의 성질. 조금씩 설명들은 제가 중간중간 해드렸는데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루트 안에 있는 수는 뭐가 되면? 제곱이 되면 밖으로 빠져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한번 더 해봅시다. 루트 25 한번 볼게요. 루트 25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그죠? 5의 제곱이더라. 그래, 제곱이 되면 그 수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뭐가 됐어요? 5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5가 되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마찬가지로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의 제곱이 됐을 때 이 수는 밖으로 빠져나와요.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그냥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서 A라고 해버리면 아주 좋은데 상황에 따라 플러스가 붙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때가 있더라는 거야.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어떤 경우인지. 이런 경우야. 잘 보세요. 제가 루트 25에 25라고 했을 때 얘는 얘는 5의 제곱이므로 5가 밖으로 빠져나와서 5의 요라고 하는 것과 맞죠? 잘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똑같이 얘도 잘 보세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은 뭐라고요?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25가 돼서 얘는 그대로 5가 됩니다가 됐어요. 5가 됩니다가 됐어요. 아직까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내가 잘 보세요.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있어. 근데 이 A라는 수가 양수야 라고 하면 그대로 A라고 써주는데요. 그런데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똑같은 A 제곱인데요. 얘는 A가 양수 0보다 커.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면 되는데 A라는 수가 음수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잘 봐.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루트야 미안해. 왜 루트 5가 됐어 갑자기? 미안합니다. 얘는 25의 제곱이면 5가 빠져나오겠죠. 얘는 뭐가 됐어? 5가 됐단 말이야. 잘 보세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 5인데 빠져나온 수는 5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 사실만 가지고 단순하게 제곱이 되면 루트 밖으로 빠져나와야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밖으로 빠져나와 뭐가 빠져나와야 돼? 마이너스 5가 빠져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가정을 밟아보면 5가 된단 말이야. 마이너스 5가 아니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5는 항상 양수로 빠져나오는데 이것을 5로 만들어주는 수학적 방법은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5가 밖으로 빠져나오는데, 그죠? 마이너스 5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얘가 5라는 정확한 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 마이너스 5에다가 뭘 붙이는 방법밖에 없어. 마이너스 붙여주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 5를 붙여줄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마이너스 5를 붙여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서 5가 돼요 라는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얘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돼. 아하,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의 제곱이 되면 그 수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라고 정리해버리면 깔끔합니다. 헷갈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루트 안에 있는 어떤 수가 제곱이 되면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고 3이야 라고 해버리면 끝. 알았어요? 마찬가지로 루트 마이너스 9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아하,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가 돼 라고 해서 9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숫자적인 거는 이렇게 정리해버리면 돼요. 수적인 거는 정리해버리면 끝. 루트 밖으로 빠질 때 무조건 뭐가 된다? 양수가 된다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문자일 때의 문제인 거예요. 문자일 때 얘를 내가 얘는 무조건 양수 빠져나오니까 A야 혹은 얘가 무조건 양수 빠져나오니까 A야 라고 하면 안 되지. 왜? 얘는 뭐라고 했어? 음수라고 했는데 빠져나온 수가 A라고 해버리면 그 수 자체가 뭐가 돼요? 음수라는 게 결론이 돼버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작으니까 A를 내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할게 라고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내가 루트 A의 제곱인데 A가 마이너스 3이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를 아하 A 제곱이니까 A가 빠져나오겠네 하면 돼요 안 돼요? 3은 뭐가 되는데 A는 뭐가 되는데 마이너스 3이 되버리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밖으로 나온 수가 음수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전제가 아예 틀려버리는 결과가 생겨버린다고요.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수의 제곱이 숫자일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양수로 빠져나온다. 하지만 문자일 때는 그 수가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문자일 때는 음수이니까 이 안에 수가 음수니까 그 수에다가 A라는 이 수에다가 얘가 음수니까 뭘 붙여서 마이너스를 붙임으로 해서 얘가 양수예요 라고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얘기됐다라면 당연히 뭐가 돼요?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잘 보세요. 숫자적인 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뭘로 빠져나오면 돼? 양수로만 빠져나오면 돼. 즉 이런 거예요.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라는 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은 아하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이니까 얘는 무조건 뭘로? 양수로 빠져나와. 그 다음에 얘도 마이너스지만 제곱이니까 숫자는 무조건 양수로 빠져나와. 마이너스 3은 양수니까 3이겠네. 그러면 뭐가 돼요? 7 마이너스 3이니까 4 이미 다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숫자가 빠져나올 때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 무조건 양수로 나온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문자일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온다. 볼게요. 시험 문제 가자마자 출제되는 이런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쉬운 거. A는 0보다 클 때, 크고 B는 0보다 작을 때 루트 A 제곱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를 할게요. B 제곱 이것을 간단하게 나타내시오. 가장 간단한 형태예요. 보세요. A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험 문제 무조건 출제가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 A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A에 대한 판단을 항상 하셔야 돼요. 이 안에 있는 수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는 플러스네. 그럼 어떻게 돼? 그대로. 알았습니까? 그대로 빠져나온다. 그 다음 플러스. 그래서 써주셔야겠지 얘는. 그 다음 B는 뭐래요? 음수래요. 비음수인 거는 어떻게 된다? 음수인 것은 그 수에다가 뭐하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온다. 따라서 얘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A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라고 정리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하시고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이해할 것인가? 제가 정리해 드립니다. 잘 보세요. 루트 A라는 수가 있을 때, 즉 A 제곱이라는 수가 있을 때 이 A라는 것은 10도 포함됩니다. A-B에 혹은 플러스 B라는 이 10도 포함돼요. 알겠습니까? 이 두 가지 존재할 때 여러분들이 판단할 거 뭐냐면 무조건 이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 이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즉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되는 수가, 이 수가 양수가 되면 그대로 빠져나와요. 그대로 빠져나온다. 기억해야 돼요? 양수가 되면 그대로 빠져나온다. 음수가 되면, 음수라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오죠. 붙여서 빠져나온다. 해봅시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A가 B보다 커요. A는 양수야. 근데 A는 B보다 커.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시험 출제된 겁니다. 직접. 잘 보셔야 돼요. A제곱 그 다음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루트 B 마이너스 A의 제곱을 간단히 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다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판단하면 된다 그래서 뭘 판단해야 돼? 이 A가 양수인지, 이 A 마이너스 B가 양수인지, 이 B 마이너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한다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 A는 일단 양수로 했으니까 플러스는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는? A로 빠져나와야겠네. 그죠? 플러스, 그죠? A 마이너스 B래요. A가 B보다 크대요. 여러분들 그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라는 거야. 그럼 아하, 이 수가 뭐란 뜻이야? 양수. 즉 A 마이너스 B가 그대로 빠져나온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A 무슨 뜻이야?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어.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면 무조건 뭐가 된다 했어? 음수가 되네. 아하, B 마이너스 A 자체는 음수겠네. 그러면 B 마이너스 A에다가 뭘 붙이자? 마이너스를 붙이자. 알았습니까? 이렇게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런 다음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A 플러스 A 마이너스 B겠네. 오호, 플러스 마이너스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럼 마이너스가 되니까 다시 전개를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B, 그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 더하기 A 더하기 A니까 뭐가 돼요? 3A 마이너스 B형 마이너스 2B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장 많이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 많이 출제됐던 유형 중에 하나 보겠습니다. 이 밑에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2의 제곱의 값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 그랬어?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이 되면 일단은 그대로 빠져나오는데 이 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서 양수면 그대로 놔두면 되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주자라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이 판단 조금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은 x의 값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라고 했으므로 x를 0 정도라고 보고 문제를 해결해도 괜찮겠다. 즉 x 대신 0을 대입해보세요. 0 더하기 2는 2라는 얘기지. 즉 플러스라는 얘기니까 아하, 그대로 놔둬도 된다. 그 다음 요런 플러스들은 그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그 다음 여기다 x 대신 0을 대입해보면 0 마이너스 2니까 얘도 어차피 x 마이너스 빠져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플러스를 붙일 것인가 마이너스를 붙일 것인가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지. x 대신 0을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 아하, 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뭘 붙여주자?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정리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마이너스를 한 번 더 전개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아하, x 마이너스 x 없어지겠네요. 2 더하기 1이 걸러 답은 4가 된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심화된 형태의 문제인데요.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뭐야?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이 됐을 때 어떻게 빠져나오는가가 핵심 포인트를 지. 일단은 얘가 제곱이 됐으니까 빠져나오는데 뭘로? 얘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해서 양수면 그대로 놔두고 음수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빠져나온다. 이게 포인트죠. 그럼 이제 A와 A 빼기 A분의 1에 대한 판단을 해봅시다. A라는 것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수니까 우리가 A를 뭐라고? A를 2분의 1 정도로 보도 되겠네. 그죠? A를 2분의 1 정도로 봐도 되겠죠. 그렇다면 A분의 1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 있냐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지금 눈여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A분의 1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아하, A의 역수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좋습니다. 응용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개념들이니까 A분의 1 그러면 아하, A의 역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문제 풀이할 때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A를 2분의 1로 봤다.
봤으니까 a분의 1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다? 2 정도로 보면 된다는 거지. 2분의 1이 없으니까. 그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분의 1 빼기 1이라는 뜻이잖아. 2분의 1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지. 아, 얘가 음수란 뜻이구나. 그러니까 여기다 뭘 붙이자? 마이너스를 붙이자. 그 다음에 요런 마이너스 건드리면 안 되겠지? 그대로 일단 놔두셔야 되고. 똑같이 a 플러스 a분의 1로 빠져나오는데 얘가 음수인지 아닌지 판단해야겠네. 얘는 당연히 양수겠죠? 그죠? 2분의 1 더하기 2니까 양수가 되겠지. 따라서 그대로 그냥 놔두시면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꼭 가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플러스 그러다 오시고 9니까 뭐가 돼야 돼? 3으로 빠져나오겠네. 아, a는 0부터 1 사이는 양수니까 그대로 a가 빠져나오겠네요. 정리합시다. 그럼 이렇게 정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분의 1 플러스 3a 되겠네요. 그래서 a분의 1 마이너스 a 없어지겠네.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3a니까 그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3a니까 결과는 얼마? a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a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제곱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곱수 어디서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 1학년 때 그죠? 1학년 때 뭘 할 때 들었어요? 소인수 분해할 때 제곱수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제곱수. 여러분들 기억나셔야 되는데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제곱수 하면서 제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하라고 소리치면서 얘기했던 건데 포인트가 뭐라고 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야 돼? 제곱수가 되려면 지수가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제곱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 즉 제곱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수의 제곱이 이렇게 되면 제곱수가 된다 그랬죠. 그랬을 때 그 수가 제곱수가 되냐 안 되냐라는 것은 지수가 짝수인지 아닌지 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수가 짝수가 되면 제곱수가 되고 지수가 짝수가 안 되면 제곱수가 무조건 안 돼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제곱수를 따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수의 제곱이 a가 될 때 그 수의 제곱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x는 a의 제곱근입니다. 제곱근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곱수라는 걸 그래서 따져주겠지. 제곱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다. 즉 루트 안에 어떤 수가 제곱이 되면 그 수는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밖으로 빠져나올 때는 무조건 뭘로? 양수로만 빠져나와야 된다. 알았습니까? 양수로만 빠져나와야 된다. 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따져주는 게 제곱수인 거야. 즉 이 제곱 따져주는 게 루트 안에 그 어떤 수가 있을 때 그 수가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자연수가 되느냐. 루트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의미는 뭐가 돼? 자연수가 돼요? 혹은 정수가 돼요를 따져주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혹은 유리수가 돼요를 따져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제곱수가 필요하겠지. 왜? 3이라는 수는 밖으로 빠져나올 수도 못 빠져나오니까 이 3이라는 수를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려면 뭘 해야 돼? 3이라는 수를 곱해줌으로 해서 뭘 만들어줘야 돼? 3의 제곱을 만들어줘서 이 3이라는 수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즉 여기서 제곱수 따지는 이유가 뭐다? 루트 밖으로 그 수를 빠져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를 곱했냐, 나누었냐, 더했냐, 뺐냐를 따져주기 위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제곱수에 대한 게 뭐가 있는지 정도는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곱수에 대한 것들이 어떤 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곱수가 되는 수 총 찾아봅시다. 잘 보세요. 0의 제곱, 그죠?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그죠? 그러면 뭐가 0의 제곱은 0, 1의 제곱은 1, 2의 제곱은 4,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 그요? 5의 제곱은 25, 물론 6의 제곱 36, 7의 제곱 49, 8의 제곱 64, 9의 제곱 81, 10의 제곱 100. 여러분들 제곱수 정도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따다닥 나오셔야 돼요. 왜 이걸 제가 굳이 얘기했냐면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시험 문제에서. 보세요. 루트 20 마이너스 x를 했을 때
했을 때 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밖으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맞죠? 밖으로 자연수가 되도록 혹은 정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20-x니까 여기 있는 수 중에서 얘를 계산했을 때 자연 제곱수가 돼야 되는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0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1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될 수 있어야 돼? 4가 될 수 있어야 되겠지. 왜? 0이 되면 0은 빠져나올 거고 1이 되면 1로 빠져나오고 4가 되면 2로 빠져나오고, 맞죠? 그 다음 9가 되고 16이 되고 25가 돼야 돼. 25 될 수 있다 없다. 20에서 뺐는데 25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 x의 값은 20-x가 0이 되기 위한 x 값이겠지. x 값. 그지? 뭐가 되겠어? 당연히 20 되겠지. 20. x가 20이 돼야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값이 1이 되기 위한 x의 값이 뭐냐라는 거예요. 19가 되겠죠. 4가 되기 위한 x의 값 뭐가 돼야 돼요? 16이 되겠죠. 9가 되기 위한 x의 값 뭐가 돼야 돼요? 11이 되겠지. 16이 되기 위한 x의 값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지. 그래서 보통 가장 큰 수는 혹은 가장 작은 수는, 근데 이 0에 대한 판단 정확하게 해야 돼요. 빠져나온 수가 뭐가 돼야 돼? 자연수일 때, 정수일 때. 자연수다 그러면 0을 들어가면 안 되겠지. 알겠습니까? 뭐 정수라고 하면 단위 1부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조심하시면서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뭐 5 플러스 x가 됐을 때 제곱수가 됐으면 좀 사실 너무 많으니까 아마 뭐 제한을 할 거예요. 어디까지? 뭐 두 자리 수까지, 뭐 세 자리 수까지 이런 얘기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몇 개 따져볼게요. 5 더하기 x를 했을 때 제곱수가 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수, 이게 뭐가 되는데 1이 되거나, 그죠? 1이 될 수가 없겠네. 왜? x 1 더하면 1이 될 수, 뭘 더해도 5가 커버리 5보다 크니까 1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뭐가 되겠어요? 9, 16, 25, 36 이런 게 되겠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5 더하기 x가 9가 되는 x의 값 뭐가 되겠습니까? 뭐 4가 될 것이고요. 그죠? 16이 되면 뭐가 돼요? 11이 될 것이고, 25가 되려면 x의 값은 20이 될 것이고, 36이 되려면 x의 값은 31이 되어야겠네요. 이렇다면 아마 뭐 첫 번째로 큰 수, 두 번째로 큰 수, 제일 작은 수 이런 거 따지게 될 겁니다.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가장 많이 했던 소인수분을 통해서 곱하는 거, 이런 거 되겠지. 잘 보세요. 루트 12 곱하기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세요가 되겠지. 얘가 자연수가 되기 위한 a의 값. 뭘 만들어야 돼? 곱했을 때니까 지수를 제곱으로 만들어 주자가 나와야 돼. 왜? 이 안에 있는 수가 항상 뭐가 돼야 되니까? 이 안에 있는 수가 어떤 수가 돼야 되니까?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제곱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된다라고 했던 거잖아. 그러면 뭐 했어? 똑같아요. 때 소인수분해 하면서 제곱수로 만드는 것도 똑같습니다. 12를 소인수분해 해야 된다는 거야. 즉 루트 12니까 12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수가 얘는 짝수니까 더 곱해줄 필요가 없겠네? 그죠? 2는 빠져나올 수 있으니까 이 자체로. 그죠? 그럼 뭐 때문에? 3 때문에 안 된다는 뜻이 되잖아요. 따라서 a를 뭐 곱해줘야 돼? a는 3 곱해줘야지 3.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입니다. 되는 거예요. 즉, 뭐가 돼? 소인수분해를 해서, 주어진 소인수분해를 해서 지수가 홀수인 것만큼 한 번 더 곱해주자. 홀수를 한 번 더 곱해주자. 이 뜻이야. 한 번 더 볼게요. 루트 48. 이런데 48 같은데, 48이 있어. 48 곱하기 a를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루트 48이니까 4에 2에 4승 곱하기 3 이렇게 됐잖아요. 맞죠? 얘 짝수가 짝수. 맞죠? 지수가 짝수니까 괜찮고 3은 홀수니까. 맞죠? 3이 홀수니까 지수가 홀수가 나지 a가 뭐가 되는데 3이 되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고요. 소인수분해를 해서 즉 지수가 홀수인 것만 한 번 더 곱하면 돼요. 나눗셈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어렵지 않지. 나눗셈은 똑같은 거잖아. 나눗셈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루트 x분의 봐봐. 똑같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10이야. 이랬을 때 얘가 제곱수가 되려면 어떻게든 이 안에 있는 수는 뭐가 돼야 돼요? 지수가 짝수인 수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12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그럼 여기 x가 된다고 이렇게. 그랬을 때 3을 없애야 되잖아요. 이번에는 얘 때문에 안 되니까 약분시켜버리면 될 거 되겠네. 따라서 뭐가 돼? x가 3이 되면 약분돼서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의 제곱만 남아서 어떤 수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 갔습니까? 똑같은 뜻이라고요. 똑같은 거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루트 a분의 48일 때 얘가 제곱 자연수가 되기 위한 루트 밖을 빠져나와 자연수 되겠지. 루트 밖을 빠져나오기 위한 a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48을 소인수분해 했더니 2의 4승 2의 4제곱 곱하기 3이더라. 마찬가지로 3을 없애기 위해서 a가 뭐가 돼야 돼요? a가 3만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약분돼서 없어지면 아하 얘가 빠져나가겠지. 맞지? 얘는 빠져나가서 자연수가 되겠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 문제 당연히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약간 더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제곱근의 대소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제곱근의 대소관계. 이제 본격적으로 루트가 이제 들어가는 수와 루트가 아닌 수들에 대해서 그 크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루트 2는 그냥 루트 2인가요? 라고 하면 안 돼. 그 값의 크기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겠지. 정확하게 루트 2가 되는 값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는 거야. 무리수는 뭐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무한소수니까 마지막 자리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따라서 정확하게 뭐라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얼마다라고 할 수 없지만 대략적인 값은 따져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걸 해보십시다. 잘 볼게요. 수지선을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수지선을 표현해볼게요. 여기 1부터 0부터 표현할게요. 0. 여기에 1이 있을 거고 여기에 2가 있습니다. 여기에 3이 있어요. 여기에 4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얘네들을 다 루트 값을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빠져나와서 배웠으니까. 루트 0일 때는 뭐가 되겠지? 아니, 루트 0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루트 0은 0인 겁니다. 1일 때는 딱 루트 1이겠죠. 그죠? 2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그랬어요? 루트 4가 돼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얘가 4가 뭘 빠져나오니까 2에 제곱돼서 2로 빠져나오니까 2는 루트 4가 같다 그랬잖아요. 3이라는 것은 결국 루트로 표현하면 뭐가 돼야 돼요? 9가 돼야겠죠. 3의 제곱은 9니까 3으로 빠져나가잖아요. 4라는 거 루트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16이 되겠죠.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0은 루트 0, 1은 루트 1, 1은 루트 4, 3은 루트 9, 4는 루트 16.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제부터 이제 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루트 2와 루트 3은 어디쯤에 있겠어요? 루트 1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작으니까 루트 2는 이쯤에 있고 루트 3은 당연히 2보다는 3이 크니까 루트 3은 이쯤에 있겠죠. 이게 되시나요? 그 다음에 루트 5는 그러면 루트는 이쯤에 있겠네. 루트 6은 이제 이쯤에 있겠네. 루트 7은 딴 이쯤에 있겠네. 루트 8은 딴 이쯤에 있겠네. 그죠? 루트 10은 딴 이쯤에 있겠네. 루트 11은 이쯤에 있겠네. 루트 12는 여기 있겠네. 루트 13은 여기 있겠네. 루트 14, 루트 15. 단 여기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는 루트 17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루트 보세요. 내가 루트 2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뭔 판단을 할 수 있어? 이거의 값의 크기는 루트 2의 크기는 1은 아니겠지, 맞지? 2도 아니야. 하지만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요 라는 게 되잖아. 대략적으로 뭐 1.뭐뭐뭐가 되겠네요 라고 판단하겠네. 루트 3은 대략 루트 2보다는 크고 맞죠? 2보다는 작으니까 얘도 그냥 대충 루트 1.뭐뭐뭐가 루트 3은 1.뭐뭐뭐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루트 5는 당연히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니까 1.뭐뭐뭐가 되겠네요. 다 똑같이 말할 수 있겠지. 루트 10은 3보다 크고 3보다 작으니까 3.뭐뭐뭐예요. 루트 14도 3.뭐뭐뭐예요. 이렇게 다 얘기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루트 값의 크기는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얼마만큼은 된다라고 알아야 돼요. 즉, 제가 루트 20이에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4, 16보다는 20이 크고 5, 25보다 작으니까 얘는 4.뭐뭐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잘 보세요. 루트 27하면 루트 5, 25보다는 27이 크죠? 맞죠? 6, 36보다는 작아요.
55, 25보다는 크니까 즉 5.뭐뭐뭐 얘라고까지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루트 80이야. 바로 나와보자. 뭐가 돼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여러분들? 88, 64보다는 크고 99, 81보다 작잖아. 88, 64보다는 크잖아. 그럼 8.뭐뭐뭐가 된다. 이게 바로 나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머릿속에서 뚜룩뚜룩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루트 값의 크기에 대해서는 간단한 형태로 소수점 몇 단위까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4.뭐뭐뭐가 돼요. 5.뭐뭐뭐가 돼요. 3.뭐뭐뭐가 돼요. 나오는 것까지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소관계라는 것이 파악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대소관계라는 것이 파악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어떤 수가 큰지를 간단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겠죠. 그럼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겠지. 마이너스 보자. 마이너스. 보세요. 여기 0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이라는 거 루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마이너스 루트 1까지예요. 그죠? 마이너스를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마이너스 루트 4일 거잖아요. 왜냐면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루트 4.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9가 되겠죠. 얘는요, 마이너스 루트 16이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들, 보세요. 마이너스 루트 4와 마이너스 1 사이에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있겠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겠네. 마이너스 루트 5가 있겠네. 마이너스 루트 7도 있겠네. 마이너스 루트 7 이쪽으로 가겠지.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10 정도가 있겠네요. 얘는 근데 똑같다라는 거지. 루트 안에 있는 수가 마이너스가 붙으면 루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뭐가 돼? 작아진다. 음수니까. 우리 음수할 때 똑같이 했잖아.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5 중에 어떻게 더 커요? 마이너스 3이 더 커요. 마이너스는 절대값이 작을수록 커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똑같은 의미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해도 여러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2.뭐뭐뭐가 돼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0 그러면 여러분들 4 마이너스보다는 작고 그죠? 마이너스 5보다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루트 20 하면 마이너스 4. 뭐뭐뭐는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대소관계 따지는 거 간단하게 한번 해봅시다.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와 루트 5는 어떻게 더 클까요? 라고 했을 때 대략적으로 루트 5는 우리가 2.뭐뭐뭐라는 걸 아니까 2.5보다는 2보다 크다는 얘기가 더 크겠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3하고 루트 6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루트 6은 대충 뭐가 돼? 6.55잖아. 맞죠? 4보다는 4보다는 크고 9보다 작으니까 2.5가 되겠지. 그런데 이것도 자기는 귀찮은 사람들은 그 양변을 제곱해봐도 됩니다.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뭐가 돼요? 9가 되고 루트를 제곱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요? 6이 되겠지. 당연히 얘가 더 큽니다가 됩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따져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2.5뭐, 3.5뭐, 5.5뭐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헷갈려하는 것들이 이런 거예요. 2라고 루트 2분의 1하고 어떤 게 더 커지느니 여기서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이런 거 헷갈리니까, 이런 거 헷갈리니까 제곱하세요. 제곱을 해버리면 1 되잖아요. 1. 루트 2분의 1이니까 제곱하면 루트를 벗겨내요. 알았습니까? 제곱을 하면 빠져나가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2분의 1이 되죠. 일단 1이 더 크다는 건 이제 알겠죠. 하나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려오는 거, 소수에 대한 거, 0.1과 루트 0.1 어떤 게 더 커요? 이렇게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다 이게 더 크다고 하는 사람들 친구 되게 많아요. 제곱해보세요, 제곱해보세요. 양변 제곱하면 0.1의 제곱은 뭐가 돼? 0.1 곱하기 0.1이라고 하면 안 되겠지? 0.01이 됩니다. 루트 0.1 제곱, 루트 벗겨내겠지? 그럼 뭐가 돼요? 0.1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제곱하면 루트가 벗겨진다는 생각까지 하셔야 돼요. 즉, 루트 2의 제곱이나
루트 2의 제곱이나 똑같다고요. 알았습니까? 제곱이 되면 얘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개념이고요. 루트의 제곱이 되면 루트를 벗겨내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게 더 0.1이 0.1보다 크잖아요. 이렇게 큽니다. 틀리면 안 된다고. 이런 건 그래서 어떻게 따지라고? 제곱을 해서 따져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에 대한 설명들이 있어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에 대한 설명. 요거는 간단합니다. 그냥 뭘로 따져보자? 제곱으로 따져보자. 그래서 이런 거가 있어요. 루트 x가 있고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랬을 때 x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x의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하면 그냥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는 제곱해야 돼요. 이제 딱 어떤 문제 출제됐을 때 루트가 있다, 이렇게 루트가 있다,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제곱해서 루트를 벗겨낸다. 알았습니까? 제곱하면 1. 루트 제곱이니까 뭐라 그랬어? 루트의 제곱은 루트를 벗겨낸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가 돼? x. 3의 제곱은 9. 아하, 간단해졌네. x는 1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아. 요로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얘기는 특별할 것 없어요. 헷갈려 할 것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직선이라는 것을 그렸을 때 여기서부터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1, 2, 3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 수직선이라는 것은요, 실수라는 그 체계 안에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수체계에서 우리가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는 유리수 체계를 배우고 중3에는 무리수 체계를 배웁니다. 무리수는 루트가 대표적인 수들이에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수 체계에서 유리수라고 하는 것은 A분의 B꼴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라고 얘기했지. 실수라는 것은 이제부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수가 돼. 실수라는 건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 알았습니까? 니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수가 실수예요. 그러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를 포함한 것이 실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구별을 해야 된다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별하는데 구별하는 방법 딱 하나.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뭐 루트가 있냐 없냐. 루트가 있으면 무리수, 루트가 없으면 유리수로 구별해버리면 돼요. 거기에 무리수에 루트가 알고 딱 하나만 포함하시면 돼. 파이. 얘기했지. 가장 대표적인 수 중에 하나가,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수 중에 하나가 파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봐서 루트가 있냐 없냐만 판단하시면 돼. 그런데 또 루트 4 이런 거 가지고 루트가 있잖아 이러면 안 돼. 루트 4라는 거 뭐 위로 빠져나오니까 얘는 위로 판단해야겠지. 그럼 얘는 뭐가 돼? 루트 4는 뭐가 돼야 돼? 유리수가 된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여러분들이 특별할 거 없다고. 뭐 무리수냐 유리수냐를 판단하는 방법은 단 하나. 루트가 있냐 없냐. 루트가 있냐 없냐. 그런데 또 뭐 0.3 수학수인데 그럼 이건 뭐예요? 수학수는 다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왜?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분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수는 유리수야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루트에다가 더하기라는 거는요. 아, 루트가 있잖아. 무조건 뭐라고? 무리수야, 무리수. 루트가 있으면 무조건 무리수야. 더하기를 하든 빼기를 하든. 알겠습니까? 수직선상의 루트를 표현한 것,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이제 루트 2에 대한 표현, 뭐 루트 5, 루트 10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여러분 교재라든가 학교 교과서에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죄송합니다. 정사각형 맞죠?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요거의 길이는 루트 2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안다라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이용해서 구하지 않고 그냥 요거의 길이는 직각삼각형에서 밑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은 요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입니다. 요걸 이용해서 1제곱은 1, 1제곱은 1, 1 더하기 1은 2잖아요. 루트 2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요. 요거는 진짜 머릿속에 그냥 외우고 가자고요. 머릿속에 외우고 가자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그어지면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잖아요. 그럼 밑변의 길이 얼마예요? 2죠.
2의 제곱은 4. 요건 1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은 4. 4 더하기 1의 제곱 1이니까 4 더하기 1은 5. 그래서 루트 5구나 라고 딱 판단하고 가자고요. 알겠습니까? 판단하고 가자고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봅시다.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 이제 밑 변이 하나라고 했으니까 1cm라고 했으니까 2가 되겠죠. 여기는 3이 되겠죠. 여기 정도가 4가 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 여기가 5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건 이런 거야. 얘를 반지름을 해서 콤파스로 이렇게 쭉 원을 그릴 거야. 이렇게 나타나는 요 지점은 콤파스로 그렸으니까 요거랑 이게 반지름은 똑같다라는 얘기겠지.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뭘로 읽을 것이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야. 요 저기까지를 반지름을 해서 콤파스로 원을 쭉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러면 요 길이나 여기 쭉 요 상태에서 콤파스 쭉 요 길이랑 똑같겠죠. 여기를 Q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 거야.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4. 여러분들이 이제 또 뭘 하게 되냐면 여기가 마이너스 5, 여기가 마이너스 5쯤 되겠다. 마이너스 5쯤 됐을 때 이렇게 할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색감자리 또 가정하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얘는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3의 제곱은 9죠. 요게 1이죠. 그죠? 9 더하기 1이니까 10이죠. 여기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라고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피타고라스 잘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아하 3칸짜리 이렇게 되면 루트 10, 9칸짜리 이제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외웁시다. 1, 1, 3이니까 3의 제곱 9 더하기 1이니까 루트 10. 여기 한 개짜리지 1이니까 1제곱 더하기 1제곱이니까 뭐가 돼요? 2, 루트 2. 얘는 2니까 2제곱 더하기 4, 4 더하기 1이니까 5, 루트 5. 이 정도까지 그냥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자고요. 왜냐면 사실 넓이를 구해서 이 길이를 구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이 단원에서는. 그죠? 이 길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얘가 나타내는 여기의 위치가 얼마냐 찾아내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항상 수직선상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은 큰 개념, 플러스 개념이라고. 오른쪽으로 가는 건 플러스 개념이에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는 건 마이너스 개념이라고요. 그러면 잘 보실게요. 잘 보세요. 얘는 어떤 점을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온 거죠. 즉 아래 좌표는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어디 쪽으로 왔어요? 왼쪽으로 왔죠. 얼마만큼? 루트 10만큼. 얼마만큼? 루트 10만큼. 왼쪽이니까 무슨 개념?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P의 좌표는 뭘 기준으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맞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왔다고. 오른쪽 무슨 개념? 플러스 개념. 얼마만큼? 루트 2만큼. 이해했나요? 그 다음 Q의 좌표는 1을 기준으로. 맞죠? 오른쪽으로 왔죠?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왔어.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얼마만큼? 루트 5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어떤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가면 무슨 개념? 마이너스 개념. 그죠? 어떤 점을 좌표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개념. 어떤 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개념. 요거만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가 선분 RP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게 되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간단하게 제가 표현해 드릴게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3부터 7이 있어. 요 사이 길이는 얼마예요?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 7에서 3을 빼면 된다고. 그래서 4입니다. 라고 4입니다. 알았어요? 즉 수직선상에서 선분의 길이를 나타내는 건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주면 된다고요. 뭐에서? 오른쪽 거에서 왼쪽을 빼주자고. 즉 R과 P의 길이니까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주자고. 얘가 오른쪽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에서 빼기
빼기 왼쪽 거 그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0을 해주자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가 되겠지. 루트 있다고 두려워하지만 똑같이 계산하는 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루트 1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그냥 1 더하기 루트 2에 루트 10은 계산 안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도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또 한번 해볼게요.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선분 PQ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하자? 무조건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자고. 오른쪽 거에서 왼쪽 걸 빼는 거야. 오른쪽 거가 Q잖아. Q 1 플러스 루트 5에서 무조건 빼기. P가 뭐야? 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돼요? 1 플러스 루트 5에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루트 2네.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1 더하기 1이니까 2 더하기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물론 시험 문제는 조금 더 간단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 이렇게 갖고 그냥 여러분들이 푸시면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래도 어떤 내용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냐면 실수와 수지선 사이의 관계에서 아까 수지선상으로 다 표현을 해드렸는데 수지선상으로 다 아까 표현을 해드리긴 했는데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둘게요. 간단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여기 3이 있을 때 제가 이 1과 2 사이에서 보시면 2와 3 사이에서 보시면 뭐가 있다 그랬어? 얘가 루트 4니까 얘가 루트 9잖아요. 이 사이에는 루트 5가 있고 루트 6이 있고 루트 7이 있고 루트 8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 루트 3이 있고 여기 루트 2가 있겠네. 그럼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정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있겠죠. 왜? 루트 3 정수는 없잖아. 그죠? 그런데 루트 3과 루트 5 사이에는 정수가 있어요. 몇 개? 한 개. 1이라는 정수 하나가 존재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루트 2와 루트 3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 또는 무리수는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왜? 이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였는데 이 수직선의 점은 항상 뭘로 이루어져 있다? 실수로 이루어져 있다. 실수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점과 점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와 무리수가 존재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수의 대소관계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루트 5는 2점 뭐뭐뭐야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거야. 그걸 내가 왜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루트 3 더하기 1과 2는 어떤 게 더 클까요? 이런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루트 3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루트 3의 크기는 대략 1점 뭐뭐뭐입니다 라고 했지. 그러면 1.55 더하기 1이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55 얘가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보다 커? 2보다는 크네 이렇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루트 값을 예상하기로 해서 대충 더해보면 그 값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도 있겠네. 3 마이너스 루트 3과 맞죠? 3 마이너스 3과 루트 10 마이너스 루트 3을 어떻게 구별할 거냐라는 거야. 여러분 이런 것들은 헷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같은 수가 있는 것은 어떻게 하자? 버리고 3과 루트 10만 비교해 주세요. 3과 루트 10만 비교하면 당연히 얘는 뭐가 돼? 9가 되고 얘는 뭐 3.55 맞지? 루트 3.55잖아. 얘 제곱하면 9가 되고 얘 제곱하면 10이 되고 얘는 3이고 대충 값을 따지면 3.뭐뭐 이렇게 되겠지. 또 얘가 더 크네요 하실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수가 있는 것들은 버리세요. 뭐 이런 것도 돼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5와 그죠?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어떤 게 더 클? 4는 뭐 차이 나나? 3 할까요?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이건 계산하면 되는데. 이렇게 도 칩시다. 하여간. 이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 똑같은 수를 버리라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버리고 루트 5와 루트 3만 비교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루트 5는 뭐예요? 2.뭐뭐뭐. 얘는 3. 3이 더 크겠네. 계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상하기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예상하기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런 것들. 루트 7, 루트 7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3을 비교하자라는 게 있어요. 맞죠? 그랬을 때 예상하기 하시면 되겠죠. 얘가 뭐니까요? 2점 뭐뭐뭐 하게 되잖아요. 맞죠? 2점 뭐뭐뭐는 2점 뭐뭐뭐에서 마이너스 5를 한다고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점 뭐뭐뭐 안 돼? 왜? 2.5니까 2점 뭐뭐뭐니까 빼주면 3이 남는 게 아니라 이게 남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점 뭐뭐뭐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2점 뭐뭐뭐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크다가 되겠지. 음수 관계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수의 대소관계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리수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따지는데 이제 1.5뭐 2.5뭐 정말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정확하게 루트 값의 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일단 정수 부분이고 소수 부분이 뭔지 이거예요. 이거 내가 어떤 수를 2.345라고 했을 때 얘는 정수 부분 2와 맞죠? 2 더하기 소수 부분 0.345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점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수 부분, 맞습니까? 얘를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뭐라고 해요? 우리는 소수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수점 아래 부분이라고 해서 소수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몇 점 뭐뭐뭐 있을 때 소수점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정수 부분, 소수점 뒤에 있는 이 부분을 소수 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따질 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루트 2에 대한 걸 한번 따져보자고요. 루트 2에 대한 거. 루트 2가 있어요. 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이거의 대략적인 값 1.뭐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 얘가 1이 정수 부분이죠. 선생님이 뭐뭐뭐 한 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소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루트 2의 정수 부분은요, 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선생님. 하지만 소수 부분을 말할 때 뭐뭐뭐라고 말해도 되나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건 수학이 아니잖아. 그죠? 수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 어떻게? 잘 보세요. 2.345의 소수 부분을 0.345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다면 얘는 뭐 해주면 돼? 빼기 2를 해주면 소수 부분 0.345가 남잖아요. 이해하시나요? 한 번 더. 내가 어떤 소수 5.247이 있어. 이것의 소수 부분 0.247을 말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5 빼기 5만큼 빼기 5를 해주면 0.247 소수 부분 0.247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떤 수에서, 맞죠?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만큼을 빼주면 뭐가 남더라? 소수 부분이 남더라. 어떤 수에서 정수 부분만큼만 빼주면 뭐가 남더라? 소수 부분이 남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 소수 부분을 표현할 때는 항상 뭐에다가? 자기 자신에다가, 그죠? 자기 자신에다가 빼기 뭘 해주자? 정수를 해주자. 그러면 다 표현되더라. 따라서 루트 2의 정수 부분이 1이므로 루트 2의 소수 부분은 뭐라고 쓰면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 루트 2에다가 빼기 뭘 해주자? 정수만큼 해주자.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루트 5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 정수 부분은 뭐가 됩니까? 얘가 2.뭐뭐뭐니까 정수는 뭐가 돼요? 2가 되겠네. 소수 부분은 뭐가 되겠어? 자기 자신에다가 뭘 빼주자? 2를 빼주자.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루트 3 더하기 1은 어떻게 정수부분, 소수부분을 표현할까요, 선생님?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렵지 않네.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만. 일단, 루트 3 플러스 1에 대한 수의 크기를 판단해야겠지. 그럼 루트 3은 뭐가 되니까?
루트 3은 1점 뭐뭐뭐가 되잖아. 하여간 1점 뭐뭐뭐에 1을 더했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2점 뭐뭐뭐라는 게 나오겠네. 그죠? 그러면 정수 부분 당연히 뭐가 돼요? 이겠네요. 2. 소수를 무조건 뭐라 그랬어? 자기 자신에다가, 그죠? 자기 자신에다가 뭘 빼주자? 정수만큼을 빼주자 되는 겁니다. 그러면 루트 3은 계산 안 되겠지만 1 마이너스 계산 되겠지. 마이너스 1 되겠지. 소수 부분은 루트 3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아무리 복잡한 게 나와도 이 원칙만 지키자고. 즉 이런 거 되겠죠. 보세요. 그러면 루트 5 더하기 3은 뭡니까? 정수 소수 부분. 어떻게 했어요? 루트 5는 뭐니까요? 2점 뭐뭐뭐니까 또 하면 얘가 결국은 5점 뭐뭐뭐가 되겠네. 정수 부분이 뭐니까 정수 부분은 5고 소수 부분은 뭐 하라고? 자기 자신에다가 루트 5 플러스 3에다가 뭘? 정수만큼을 빼주자. 그러면 루트 5 또 계산되겠죠? 마이너스 2가 소수 부분으로 결정되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복잡하게 갑시다. 그러면 잘 보세요. 루트 7에다가 5 할까요? 5 마이너스 루트 7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 여러분 알고 있는 그대로 예상하기 있다 해서 얘가 뭐니까 2점 뭐뭐뭐 이렇게 되잖아. 맞지? 5 마이너스 2점 뭐뭐뭐는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겠어요? 3점 뭐뭐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 2점 뭐뭐뭐가 나오잖아. 그치? 이거 이해 안 가요? 마이너스 2점으로 생각해봐. 5 빼기 마이너스 2점으로 뭐가 돼? 2.5가 되잖아요. 3.5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 더 빼준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2.5뭐뭐가 된다.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은 2.5뭐뭐니까 2가 나오겠네. 소수 부분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 자신에다가 자기 자신이 뭐예요? 5 마이너스 루트 7이고 거기다가 뭐만큼 정수만큼 빼주자. 그럼 5 빼기를 계산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7이 뭐더라? 소수 부분이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거 많이 따져줘요. 많이 따져주고 시험 문제 출제도 많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루트에 대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루트에 대한 계산 어렵지 않습니다. 왜 어렵지 않냐고요? 그냥 기본적 원칙만 지켜주시면 계산을 다 할 수 있는데요. 얘는 뭐와 똑같다. 문자와 식의 계산과 똑같다고. 무슨 말이냐면 한번 봅시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a 더하기 3b 문자식으로 배웠죠? 계산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동류항이 아니니까. 알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3a 더하기 2a는 계산이 되겠죠? 동류항이니까 우리가 5a로 계산했죠. 그 다음 3a 곱하기 2a는 어떻게 됐어요? 3 곱하기 2니까 6 a 곱하기 a는 문자끼리니까 계산해서 a 곱하기 a는 a 제곱이 됩니다. 계산했죠? 또 하나 해봅시다. 3a 곱하기 4b 계산했죠? 3 곱하기 4는 12고 a 곱하기 b는 문자니까 a, b가 됩니다.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여기서 a가 뭐고 루트 2, b가 뭐고 루트 3, 즉 다른 루트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루트 2와 루트 3은 계산이 안 돼. 따라서 무슨 말이야? 2 루트 2 더하기 3 루트 3이라고 주어졌다라면 루트와 루트 3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계산이 안 돼요가 되는 거야. 그 값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히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a와 b처럼 그냥 이걸로 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해해 볼게요. 마찬가지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야. 3 루트 2 더하기 2 루트 2야. 루트 2와 루트 1을 계산돼. 어떻게? 루트 2가 3개 있어요. 루트 2가 2개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얘는 a가 3개 있어요. a가 2개니까 3 더하기 2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5a가 됐잖아. 얘도 루트 2가 3개 있어요. 루트 2가 2개 있어요. 그러면 3 더하기 2니까 뭐가 돼요? 5니까 5 루트 2가 됩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류항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세요. 3 루트 2 곱하기 2 루트 2란 말이야. 그러면 항상 어떻게, 우리는 숫자는 숫자끼리, 얘기했잖아? 숫자는 숫자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계산해요. 그럼 무슨 말이야? 루트 앞에 있는 수는 루트 앞에 있는 수끼리, 이 3은 6에다가 루트는 루트끼리 계산하는 거야. 루트 2 제곱 이렇게 되겠지. 루트 2를 두 번 곱했으니까 a의 제곱이니까 루트 2의 제곱인데 뭐라 그랬어? 루트의 제곱되면 이 2가 루트를 벗겨낼 수 있다 그랬네. 혹은 얘가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랬네. 그러니까 6 곱하기 2가 되겠네. 12. 이해 갔나요? 한 번 더. 루트 6 항상 곱하기 생각된 겁니다. 3루트라는 거 곱하기 생각된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루트 2의 제곱이잖아. 그죠? 이 제곱에 의해서 루트를 벗겨낸다고. 그러면 2만 남겠네. 2 곱하기 6이니까 뭐가 돼요? 12 이렇게 계산된다고요.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보겠습니다. 얘도 어떤 의미냐면, 얘가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얘는 보세요. 이거 줄까요? 좀 줄게요. 줄여드릴게요. 얘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겠죠. 3a니까 3 루트 2 곱하기 4 루트 3이야.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 A 루트에 루트가 문자로 취급하자 그랬지. 3하고 4를 먼저 계산하겠지. 12.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루트끼리 계산해야 되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니까 2, 3은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2 루트 6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셔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계산력 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빨리 잘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루트 3 곱하기 루트 5. 아하, 루트인데 곱하기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더 곱할 수 있겠네. 그러면 뭐가 돼요? 루트 3 곱하기 5를 해서 루트 15라고 푸시면 된다.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것도 있겠네. 마이너스 루트 7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6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1의 개념이야? 마이너스 1의 개념이야. 즉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할 수 있겠지. 그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가 되겠네. 물론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럼 다음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거 계산해야 되니까 7 곱하기 6이니까 루트 42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부호는 똑같다고.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하나였다라면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지.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루트 7.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죠? 루트 5 곱하기 7이니까 5 곱하기 7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5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세 개짜리 어떻게 할까요? 어렵지 않아요. 세 개짜리는 루트 2, 루트 5, 루트 뭐 할까? 6 이렇게 해봅시다. 루트 6 하지 말고 루트 3 할게요. 루트 3.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뭐 하면 되겠어? 2 곱하기 5 곱하기 3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사실은 특별한 것도 아닌 거야. 그죠? 다 뭐가 되겠어요? 루트 30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나누기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나누기는 어떻게 할까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루트 5 나누기 루트 10이잖아. 왜 뭐가 되겠어? 잘 봐. 여보세요, 여러분들. 루트 10분의 루트 5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루트끼리 묶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루트끼리 묶어줄 수 있다. 그러면 10분의 5 되잖아요? 약분돼서 2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얘는 루트 2분의 1. 물론 이거 분수로 된 건 분모 유리하라고 할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계산하는 것까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루트 22 곱하기 루트 3 나누기 루트 11 뭐 이런 거. 그러면 보세요. 루트 22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나누기니까 뭘 해줘야 돼? 역수. 여기 분모 1이 있는 거죠. 루트 11분의 1. 이럴 때요. 여러분들
루트랑 루트가 있는 이 수 안에 있는 11과 22가 약분된다, 약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뭐가 되겠어? 분모는 없어졌고 루트 2 곱하기 루트 3만 남았네. 루트 6 이렇게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결코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 이런 것도 이제 있으니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거 뭐지? 라는 나지 뭐지? 안 그래 뭐지? 라고 할까봐 하나만 해볼게요. 6 루트 15 나누기 2 루트 3이 있으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똑같아요. 선생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얘 나누기 얘는 바로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소리 이제 앞으로 2 루트 3분의 6 루트 15 하자 그랬죠. 잘 보셔야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것과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는 계산 자체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항상 루트 안에 있는 것은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만 되고요. 루트 밖에 있는 것,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만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는 2, 1은 2, 2, 3으로 약분이 되겠죠. 3, 1은 3, 3, 5, 10을 약분된다고.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루트 밖에 있는 것,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만 돼요. 2하고 6. 루트 안에 있는 것,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만 된다고요. 3, 1은 3이 된다고. 15를 5로 나누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따라서 분모는 1이 됐겠네. 분자에는 뭐가 남았나요? 3과 루트 5만 남았습니다. 알겠습니까? 원칙을 지켜야 돼. 루트 안에 있는 것,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 루트 밖에 있는 것,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만 계산. 알았습니까? 요 원칙만 지켜주시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이라는 건데,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아, 근호가 뭡니까? 루트요. 루트가 있는 식의 변형이겠죠. 한번 볼게요. 별거 없습니다. 뭐냐? 루트 안에 있는 제곱수를 어떻게 하자? 밖으로 빼내주자. 아까 뭐 했습니까? 루트 9가 있으면 루트 9는 3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제곱이 되는 수가 있으면 얘를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의 루트 안에 3의 제곱이 있으니까 뭐만 빠져나와야 돼? 3의 제곱이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3만 제곱이 되는 3만 빠져나오는 거야. 얘는 3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그죠? 그러면 선생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경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0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님. 이러면 얘를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10이라는 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합니까? 제곱되는 수만 빠져나올 수 있다고요. 그럼 얘는 남겨버리라고요. 못 나오니까. 그러면 얘는 1만 빠져나오고 얘는 못 빠져나가요. 남겨두자고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루트 11을 2 루트 3.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수를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루트 10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알겠습니까? 즉 루트 28이 있는데 얘를 루트 18을 쓰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이제는. 알겠습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써줘야 돼? 정확하게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2의 제곱 곱하기 7로 이루어졌잖아요. 2가 빠져나와야겠지. 2 루트 7이라고 표현하셔야 된다고. 이제는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선생님? 마이너스 따라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루트 108 이런 거 108을 쓰면 안 돼요. 108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는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108은 보세요. 108은 뭘로 이루어졌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뭘로 이루어졌을까? 3으로 이루어졌어요. 아십니까? 그러면 뭐만 빠져나가? 요 2만 빠져나가. 요 3만 빠져나가. 요 3은 못 빠져나가. 그러면 보세요. 마이너스에 2가 빠져나갔죠. 3도 빠져나갔죠. 항상 무슨 관계야? 곱하기 관계. 항상 곱하기 관계. 2, 3은 6 루트 3 마이너스 6 루트 3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럼 선생님 언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인수분해 해주시면 돼요. 잘 모르는 것.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소인수분해 하는 거를 연습 많이 하셨다면 금방 나와요. 그러니까 제곱수와 관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빨리 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곱수에다 뭘 곱하면 되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세요. 108이잖아요. 108은 뭐가 돼? 6에 36 곱하기 3이네. 36 뭐로 빠져나와? 6. 그럼 마이너스 6 루트 3. 요런 습관이, 요런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요. 28. 4, 7, 28이잖아요. 4는 뭘로 빠져나와요? 2. 2루트 7. 이렇게 하시라고요. 7이잖아요. 4, 3, 10이잖아요. 3은 뭘 빠져나가? 2로 빠져나가니까 2루트 3. 알겠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27 있어요. 3, 9, 27이네. 3, 9, 27. 9가 뭘 빠져나가? 3. 3루트 3.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75잖아요. 75. 75는 뭡니까? 25 곱하기 3. 맞죠? 바로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돼? 5루트 3. 이런 것도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계산적 업을 통해서 이런 거 연습을 좀 하시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소인수 분해를 해서 얘가 뭐가 되고 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중3이잖아. 요런 소인수 분해를 통해서 하는 거는 뭐 수가 좀 커서 잘 눈에 안 들어온다 라는 건 그렇게 하시겠지만 요런 것들은 바로바로 가장 많이 쓰는 수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가장 많이 쓰는 수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그냥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지금 훈련을 좀 하세요. 연습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더 얘기할 게 없어요. 이렇게 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 이런 거야. 이런 시험 문제 또 출제가 돼? 이상하게 이런 출제가 되더라고. 그냥 좀 간단한 문제인데 루트 뭐 있을까? 98을 A 루트 B로 표현하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될 거예요? 의외로 이런 거 나오는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점수 하나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수학 잘하는 친구들이 또 이런 거 막 실수해 오는 경우가 또 있어요. 98 생각해보자. 뭐 있어? 49 곱하기 2겠네. 그죠? 이렇게 빨리빨리 하자고. 49는 뭐야? 7의 제곱. 그러니까 7 루트 2. 그러면 A는 7이고 B는 2니까 뭐가 됩니까? 9가 됩니다. 구할 수 있다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뭘 했어요? 루트 10은 3.뭐뭐뭐 예로 했잖아. 그죠? 요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루트 10 3.뭐뭐뭐라고 했죠? 그랬을 때 선생님 그러면 루트 2루트 5는 뭐가 될까요?가 되겠지. 2루트 5는 이런 거는요 2 곱하기 얘가 2.뭐뭐뭐 4.뭐뭐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있어서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얘를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는데 잘 봅시다. 잘 봐. 우리가 루트 12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한댔어? 2루트 3이라고 한다 그랬지. 제곱되는 수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잖아요. 2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얘는 이 안에서는 뭐였던 거야? 이 안에서는. 잘 보세요. 얘는 이 안에서는 2의 제곱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갈 때는 2의 제곱이 돼서 2가 빠져나가는 거지만 그럼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와야겠어? 제곱이 돼서 들어와야겠지. 제곱이 돼서 들어와야 된다고. 즉 나갈 때는 제곱수가 되는 이 수가 빠져나가는 거고 안으로 들어갈 때는 뭐가 돼서 들어와라? 제곱이 돼서 들어와라. 즉 얘를 안으로 집어넣는다라면 우리는 아하 어떻게 제곱이 돼서 들어가죠. 제곱이 돼서. 그럼 2의 제곱으로 들어가야겠네요. 따라서 결국 얘는 뭐가 된다? 루트 20이 되더라. 알겠습니까? 들어가는데 2로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들어갈 때는 뭘로? 제곱으로. 즉 마찬가지야. 3 루트 3이 있어.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 9로 들어가야 된다고. 3의 제곱 9로. 그럼 루트 27입니다가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5 루트 2가 있어. 5가 들어갈 때 뭘로 들어가? 제곱 5, 25로 들어가야겠지. 25 곱하기 2니까 뭐가 돼? 50.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한번 따져볼게요. 2루트 5는 대략 그 값의 크기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셔야 된다고. 아하 2루트 5는 루트 20이니까 얘는 뭐가 돼? 4.55겠네. 그러니까 얘는 3루트 3은 대략 얼마가 될 걸 하면 집어 넣어놓고 생각해야 된다. 집어 넣어놓고 27이니까 뭐가 돼? 5, 25니까 5.뭐뭐뭐 그지? 5 루트 2는 루트 50이 되니까 대략 얘는 77에 49, 7.뭐뭐뭐 알았습니까? 다 틀리잖아요. 보세요 여러분들. 얘가 뭐 1.55인데 여기다 5 곱하면 5.55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바꿔놓고 여러분들이 그 대략적인 그 값을 따져 주셔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제곱근표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있어요. 제곱근표를 보는 방법인데요. 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수가 있고, 여기 보면 2.1이 있고요.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있더라. 그러면 다 쓰기 귀찮네? 1.063 그 다음에 1.068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런 거 어렵지 않아요? 루트 1.03을 찾으세요. 0.3의 값은 뭘까요? 하면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 1.0부터 찾아야 돼. 1.0 여기 있지? 그 다음에 뭘 찾아가야 돼? 3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럼 요 값이 1.03의 값이더라서 1.025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만약 루트 1.14를 찾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1.1을 먼저 찾고 그 다음 어디로가 4까지 가야겠지. 1.1에서 4가 만나는 요 지점이 결국 루트 1.14의 값이 된다는 것에서 1.068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좌표 찾으실 겁니다. 좌표 찾으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다면 그냥 먹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는 어떤 게 출제되냐면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다뤄봅시다. 좀 이렇게 갈게요. 루트 2가 대략 1.414 루트 22 대략적으로 4.472 사실 이거 정확한 값은 아니잖아요. 뒤에 무수 이렇게 쭉 나오잖아. 근데 세대까지 나타내면 이렇다라는 거고. 그랬을 때 루트 200의 값은 뭘까? 이거를 물어볼 수 있다고. 루트 200의 값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루트 200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루트 2 곱하기 100으로 이루어졌죠. 여기 보세요. 100만을 이용한다 생각하면 돼요. 왜? 제곱수가 돼야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100은 밖으로 빠져나가면 뭐가 돼요? 얘는 10의 제곱이잖아요. 10으로 빠져나가겠죠. 따라서 얘는 10 루트 2라는 거예요. 그 10 루트 2라는 뭐라 그랬어? 10 곱하기 루트 2라고. 10 곱하기 루트 2. 따라서 10 곱하기 루트 2가 뭐니까 1.414니까 얘는 14.14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루트 2000이라고 봅시다. 루트 2000이라면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20 곱하기 100 10이나 1000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100이나 만을 이용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돼요? 10 루트 20 되겠지. 이제 바로 할 수 있어야 돼. 100은 10으로 빠져나가니까. 10 곱하기 루트 20이니까 얘는 10 곱하기 루트 20이 뭡니까? 4.472가 되겠죠. 그래서 15 곱하면 한 점 옮기는 거잖아. 그죠? 44.72가 나와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은 루트 0점이라는 건 어떻게 선생님 할까요? 되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일단 얘들은 먼저 분수를 만들세요. 소수가 나오면 먼저 뭐부터 만들어라? 분수부터 만들어라. 10분의 2가 돼. 10은 의미가 있다 없다? 의미가 없다고. 뭘로 만들어줘야 돼? 100으로. 100 만들어주면 0 하나 더 붙이면 되겠지. 근데 분모에 0 붙이면 돼? 안 되겠지. 분자도 0을 붙여줘야겠지. 그래야 수가 변함이 없는 거잖아. 그래야 0점이라는 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찬가지로 분모에 있는 100이 뭘로 빠져나가야 돼요? 10으로 빠져나가더라. 그죠? 분모에 있는 100이 10으로 빠져나가겠지. 10분의 루트 20이 되겠지. 분모 100이 빠져나갔으니까 10이 된 거야. 그러면 10분의 루트 20이 뭐래요? 4.472래요. 4.472.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 자리만 앞으로 가야겠지. 얘는 곱하기 나눠준 거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한 자리가 가야겠지? 따라서 뭐가 돼요? 0.4472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하나 더 해볼까요? 0.01로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트 뭐가 돼요? 100분의 2가 되겠네. 바로 100은 그냥 빠져나가겠지. 분모에서 10이 되겠네. 2 되겠지. 얘는 그래서
10분의 루트 2니까 1.414가 되겠지. 따라서 앞으로 한 자리 땡겨 주겠네. 그러면 뭐가 돼요? 0.1414가 된다. 이렇게 그 각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대로 포함한 시계 계산에서 조금 복잡한 것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아까 간단한 형태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는데 본격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루트 2 더하기 3 루트 27.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되겠지. 한번 해봅시다. 이제 루트 27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루트 2 더하기 잘 보세요. 루트 27 얘는 뭐가 된다 그랬어? 바로 나와야 돼? 3 루트 3이 되겠지. 곱하기 가정이라 그랬지. 곱하기 관계야 다. 그러면 3, 3은 9 루트 3이야. 계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루트 2, 3은 다른 문자로 취급해 버린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 루트 8 더하기 루트 8 더하기 루트 18 해볼까요? 루트 18. 그러면 루트 8은요 뭐가 될까요? 루트 8은 막 나와야지. 4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하자고. 4, 2, 8이니까 4가 2로 빠져나가니까 2 루트 2. 그 다음 얘는 9, 2, 18 제곱수를 가지고 곱하기 관계를 찾으면 금방 빠져나와? 빨리 금방 할 수 있어요. 9는 뭘로 빠져나가니까 3 빠져나가겠지. 3 루트 2. 5 계산 되겠는데 왜? 루트 2 계산 된다 그랬어? 2 더하기 3이니까 뭐? 5 루트 2 이렇게 계산 이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수가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분수가 있는 거 3분의 2 루트 2 빼기 2분의 3 루트 2 한번 해볼게요. 통분 똑같아요. 통분 뭘로? 6으로 맞죠? 2를 곱해야 되긴 되는데 어디다 곱해야 돼? 여기다 곱하는데 숫자는 어떻게 얘는 루트 밖에 있는 거잖아. 루트가 없는 거잖아. 맞지? 루트 없는 것끼리만 계산한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2 곱하기 2니까 뭐가 되겠어요? 4 루트 2. 얘 3도 루트가 없는 거잖아. 루트가 없는 거에도 곱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빼기 3, 3은 9니까 9 루트 2.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6분의 계산하면 4 마이너스 9를 계산해야겠지. 4a 마이너스 9a 똑같은 거라고. 마이너스 5 루트 2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뭐 할까? 루트 7 한번 해볼까? 루트 7 플러스 루트 28 마이너스 63 2루트 63 이런 거 해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루트 7 더 할 게 없고 얘는 뭐가 돼? 4, 7이 28 따라서 얘는 루트 7에다가 뭐가 되니까 4니까 2 루트 7 빼기 얘는 뭐가 돼? 9 곱하기 7이잖아. 9를 뭐로 빠져나가? 3. 근데 마이너스 2와 3이 있겠네. 어떻게 돼야 돼? 마이너스 6 루트 7. 그럼 여기 루트 1 앞에는 1 있는 거잖아요. 1 더하기 2니까 3 루트 7. 3 마이너스 6이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 루트 7.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있는 것들 어떻게 할까요? 한번 해볼게요. 식이 있는 것들. 식이 있는 것들 한번 볼게요. 간단한 더하기 빼기들은 충분히 다 계산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 계산력 업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식이 있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식이 있는 것들 뭐 어렵지 않습니다. 루트 2 곱하기 3 마이너스 5 루트 2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항상 뭐라고? 루트 밖에 있는 것끼리 루트 안에 있는 건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보세요. 1이 있잖아요. 1 곱하기 3이겠지. 그럼 3 루트 2겠네. 얘 또 이렇게 곱하겠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겠지. 그러면 루트 밖에 있는 건 1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잘 보세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2는 뭐가 돼요? 루트 4잖아. 루트 4니까 뭐가 되겠어?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겠네. 그럼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어떻게? 그냥 바로 루트 2 있으면 곱해야 되면 2 하라고 그냥. 알았습니까? 그래서 3 루트 2
3 루트 2 마이너스 10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런 거 가지고 따지시면 안 돼요. 그냥 바로 나오게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뭐 루트 2 루트 5에다가 3 마이너스 뭐 4 루트 5가 있었다.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3 곱하기 2니까 6 루트 5 바로 나와 주셔야 되고 마이너스 잘 봐. 2 4 8에다가 루트 5 루트 5니까 5가 되겠네. 5 8 곱하기 5니까 40 이렇게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이런 연습이 되셔야 된다고. 헤매고 있으면 안 돼. 루트 5인데 루트 5 곱하기 루트 25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루트 5 루트 5가 나오면 바로 5가 나와야 되고 루트 3 곱하면 3 나와야 되고 루트 7 곱하면 7이 바로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게 계산 안 되면 다른 문제 할 수가 없으니까 연습하셔야 된다고요. 알았습니까? 조금 복잡한 거 해봅시다. 루트 2에다가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플러스 루트 3에 2 루트 3 마이너스 3분의 루트 8 해볼까요? 루트 7, 루트 6? 루트 합시다, 루트 합시다. 됐습니까?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이제 바로 곱하면 뭐가 돼? 3 루트 2 바로 나오셔야 돼. 3 루트 2라고. 아이고. 3 루트 2라고 바로 나오셔야 돼. 마이너스 2분의 이것도 봐봐요. 루트 2, 6, 12잖아. 루트 12가 된다고. 이런 것도 어떻게 해줘야 돼? 아직까지 안 되니까 한 바로 이렇게 루트 12 되겠지. 플러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3 이제 이거 바로 하자. 2에다가 루트 3 루트 3이니까 이 3은 6 정도 바로 나오셔야 돼.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곱하기 루트 6이 루트 18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보세요. 3 루트 2에다가 얘가 뭐가 돼요? 얘가 루트 12 이제 바로 나와야 돼. 얘가 뭐가 되겠어? 2 루트 3 되겠지. 2 루트 3 이제 바로 나와야 돼. 4, 3, 12, 2 루트 3. 오, 2하고 2가 약분 되겠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럼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 플러스 6에다가 얘도 봅시다. 루트 18 뭐가 되겠어? 3 루트 2가 되겠지. 루트 18 뭐가 돼? 3 루트 2 이제 바로 나오자 이런 거. 그러면 루트 하면 되겠네.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루트 2 되겠네. 그러면 3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는 계산 되겠네. 3 빼기 1이겠죠. 따라서 뭐가 돼요? 2 루트 2. 얘네들은 계산 안 되니까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다라는 것. 그 다음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루트 3 플러스 2의 제곱을 어떻게 할 것인가? 딱 보는 순간 떠올라야겠지. 뭐가? 곱셈 공식이 떠올라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떠오르셔야 된다고. 안 떠오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A라고 생각하고 얘를 뭐라고 생각하자? B라고 생각하자.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3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뭐 3 바로 나와야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 2AB라는 것은 2 곱하기 A 곱하기 B잖아요. 따라서 플러스 2 곱하기 A 루트 3 곱하기 B 2 플러스 2의 제곱 뭐가 돼? 4. 그래서 3 플러스 2 곱하기 2니까 4 루트 3 플러스 4가 돼야겠지. 그럼 3 더하기 4니까 7 더하기 4 루트 3.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는 여기에서 요 과정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뭐가 있어 얘? A-B의 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게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게 있겠죠. 루트 5 마이너스 3의 제곱. 요거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한번 연습해 볼 거야. 잘 보세요. 루트 5의 제곱이니까 뭐가 됩니까?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AB 2 곱하기 루트 5는 2 루트 5 곱하기 3이니까 6이 되겠지. 2, 3은 6 루트 5 맞지? 마이너스 6 루트 5 해봐야 돼. 2 곱하기 2니까 2 루트 5에다가 맞죠? 곱하기 3을 하니까 2, 3은 6 되잖아. 6 루트 5에 플러스 3의 제곱 9. 그래서 바로 5 더하기 9니까 14 마이너스 6 루트 5입니다가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 사실 많이 활용되는 건데 잘 봅시다.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는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뭐라고 정리해?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더라. 즉 물론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도 결과는 같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뭐가 돼? A 똑같고 B 똑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다를 때는 어떻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더라. 이런 거겠죠.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5 플러스 루트 3 아하 루트 5 똑같고 루트 3 똑같으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맞죠? 루트 5의 제곱 5 맞지?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 따라서 얘는 얼마다? 2다 라고 여러분들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연습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근호를 포함 식의 계산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제 분모 유리화라는 걸 할 거야. 분모 유리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다루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올랐어? 아하,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는 말 그대로 분모를 맞죠? 유리화 시켜주겠다. 유리수로 만들어주겠다. 그럼 분모가 뭐니까? 루트니까 그 루트를 유리수로 만들어주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루트 2분의 3이 있다고. 아, 분모가 루트니까 무리수잖아요. 이 분모가 루트로 되어 있는 수를 즉 무리수를 뭐로? 유리수로 만들어주겠다. 근데 루트가 유리수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뭐야? 제곱되는 거잖아. 그죠? 루트 2의 제곱은 2, 루트 3의 제곱은 3. 그죠? 루트가 유리수가 되는 가정인 거잖아요. 가장 좋은 거 뭐야? 제곱 만들어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분모에다가 루트 2를 유리수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루트 3을 곱해봐야 루트 6 되니까 루트 5를 곱해봐야 루트 10이 되잖아. 루트가 안 없어지잖아. 루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뭐야? 제곱되게 해주는 것. 루트 2를 곱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분모에 루트를 못 뺐으니까 분자도 똑같이 루트를 곱해야겠죠?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이제 바로 하자고 어떻게? 2. 그죠? 3 곱하기 루트니까 3 루트 2.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루트 3이다 가장 합시다. 네? 그러면 분자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분모만 루트로 만들어주자. 그래서 뭐 루트 5를 똑같이 곱해주자. 그러면 루트 5 곱하기 루트는 뭐? 5. 얘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니까 루트 15가 됩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루트 12분의 3 같은 게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물론 루트 12를 곱해도 돼요. 루트 12 곱하기 루트 12를 루트냐 분모 분자에 곱해도 돼요. 그래서 12분의 3 루트 12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알지. 루트 12는 뭐가 되니까? 2 루트 3이 되겠네. 그러면 12분의 3 곱하기 2니까 6 루트 3이 돼서 약분해야겠지. 그러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번거롭다라는 거야. 곱하고 다시 뭘 해줘야 돼? 곱하고 다시 뭘 해줘야 돼? 약분해줘야 되니까. 이런 것들은 루트 12분의 3 같은 경우는요. 얘를 먼저 바꿔놓고요. 바꿔놓으면 뭐가 되니까? 2 루트 3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뭐만? 루트 3만 이렇게 하자고. 됐습니까? 그러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이 결국 3이 됐겠지. 3. 그러면 2, 3, 6이죠. 6분의 3 루트 3 약분되니까 2가 되겠지. 따라서 2분의 루트 3 조금은 간단해질 수 있다는 것 알았습니까? 이런 것들은 바꿔놓고 루트만큼 한 번 더 곱하시는 게 더 간편하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만 있냐고요? 아니죠. 식이라는 게 있어요. 식. 어떤 게 있어? 이런 거. V 마이너스 1분의 3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선생님? 아까 우리 뭐 배웠어? 곱셈 공식에서의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이 됐으니까 어떤 게 돼버렸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됐다고. 즉, 얘는 이 루트 1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루트 1을 곱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 왜냐하면 어떤 결과가 생겨?
곱하면 2가 되고 곱하면 마이너스 2. 루트가 살아나잖아. 계속 살아나니까 어차피 살아나지 않도록 하려면 뭐 어떤 방법을 취하면 돼요? 어떤 방법을 취하면 되겠습니까? 살아나니까 얘도 제곱해주고 얘도 제곱해주는 방법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까 우리가 합차공식이라는 게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면 내가 여기다가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하면 되겠네. 여기도 똑같이 분자해도 루트 2 플러스 2를 곱하면 되겠네. 어떤 결과야? 와, 같고 같은데 부호가 다르네. 합차공식 앞에 거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 되겠지. 알겠습니까?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2가 되겠네요. 그죠? 이것분에 여기는 곱하면 되겠죠. 3 루트 2 플러스 3. 따라서 얘는 뭐가 돼? 2 빼기 1이잖아요. 1이 되겠네. 분모는 1. 결국 3 루트 2 플러스 3이라는 게 나오겠죠. 이런 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거 있어요. 해봅시다.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루트끼리 또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또 루트 3 합까요? 4. 얘는 똑같아.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 이걸 플러스 해볼까요? 플러스다 가져갑시다. 플러스 여기다 가져갑시다. 뭐 해주면 돼요? 루트 5를 한 번 더 곱하시면 되겠네요. 맞죠? 근데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곱하는 거. 똑같이 여기다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갑시다. 루트 5의 제곱은 5. 그죠? 빼기. 무조건 빼기겠지? 루트 2의 제곱은 2. 전개하시면 되겠죠. 물론 전개를 해도 되고 필요에 따라서 안 해도 돼요.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6 되겠지? 분모는 3 분의 루트 15 마이너스 루트 6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분모 유리화 루트만큼을 한 번 더 곱하는 것이라든가 식이니까 뭘 합차 공식을 응용해서 루트 2 마이너스 1이라면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으로 만들어진다. 요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루트 2분의 3이라는 답을 쓰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마무리는 유리화를 해서 여러분들이 2분의 3 루트 2라고 정리 꼭 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분모에 루트 있는 답은 쓰시면 안 돼요. 유리화를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계 계산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만 다뤄보고 단원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x가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고 y가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일 때 우리가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좀 많이 되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유형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x에다가 이렇게 분모가 루트가 있는 이런 식들이 나오는 문제는 모든 이런 문제들은요 무조건 뭘? 분모에 유리화를 해놓고 보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알겠습니까? 얘도 분모 유리화를 하자고요. 그럼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x는 분모 보자. 2의 제곱 4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 분자는 2 마이너스 루트 3 4 빼기 3은 뭐가 돼? 1이니까 아하 x는 2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정리가 됐겠네요. 그죠? 그죠? 그 다음 y는 마찬가지로 2 플러스 루트 3 분의 2 플러스 루트 3 되있으면 y는 분모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루트 3 제곱 3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3이 되었겠네. 되겠지? 그러면 y는 4 빼기 3은 1 따라서 얘는 2 플러스 루트 3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다는 건 2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3이므로 루트 3 마이너스 빼시니까 0돼서 없어지겠지. x 플러스 y의 답은 4입니다. 라는 것들로 정리가 됩니다. 요런 것을 응용해서 x 플러스 y도 주어질 수 있고 뭐 x 플러스 y의 제곱을 구하세요라고 줄 수 있죠. 나와봐야 x 플러스 y가 4라고 가니까 4의 제곱은 16 정리하는데 중요한 게 뭐라고 이런 게 나오면 뭘 하자? 유리화를 시켜서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 주어진 문제 조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